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얼마 전에 기아 대기기간 총정리 영상을 내보내드렸죠. 여기서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방향성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야, 이거 무슨 운명이 장난인가요? 이 영상이 나가는 당일에 개소세가 연장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와버렸습니다. 부득이하게 고정 댓글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댓글도 계속 달리고 해서 오늘은 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 내용을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을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봐야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개소세 인하 정책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대란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출고일도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사람도 비정상적인 대기 기간 때문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소세는 출고일 기준으로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1일에 계약을 해서 올해 12월 30일에 출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계약해서 내년 1월 1일에 출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소비자들 잘못이 아니라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차주들도 억울해하다 보니까 정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늘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것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홍남기 장관이 한 말을 보면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계약한 사람들만 인하 대상이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어들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년에 계약해서 내년 6월에 출고하는 분들도 개소세 인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이 말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바로잡아 드렸고요.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면 사실상 올해 계약하는 분들만을 위한 연장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미 대기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차들이 많거든요. 레이나 모닝 아니면 모하비나 스팅어처럼 비교적 수요가 적은 차들은 6주에서 7주 정도면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길어도 2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주력 모델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5는 가솔린 모델들이 4개월 이상, 하이브리드와 LPI 모델은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K8도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LPI 모델이 8개월 이상이고요. 3.5 가솔린 모델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스포티지는 7개월에서 9개월, 심지어 소렌토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11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뭐예요? 내년 1월 1일에 계약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1월 1일에 계약했는데 출고 예정일이 7월 1일이면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대기 기간 때문에 사실상 올해 계약한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자분들은 대기 기간이 길면 1년이라 자칫 잘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적용 대상은 계약자 기준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 그러니까 언제 계약하든 내년 6월까지만 출고가 되면 개소세 인하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대기 기간이 워낙 길어서 사실상 올해 계약한 사람들을 위한 연장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계약해서 내년 6월 전에 출고 예정인 분들한테는 축하할 만한 소식이네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개소세에 대한 관심이 엄청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자동차는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할 때 붙는 세금이 많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뭔가요? 사치성 소비 품목을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도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특별 소비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장, 경마장 같은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사실 자동차는 무조건 사치품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보통 생계수단이나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사치를 부리려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개소세만 붙는 것도 아니죠. 개소세 외에 부가가치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그리고 구입 이후에는 유류세, 환경부담금까지 내는 차들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과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도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개소세 부과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나왔었죠.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과세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계속 묵혀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소세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차는 개소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아직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뭔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금 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 관련된 얘기는 워낙 할 게 많아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차 관련 소식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